자, 다음으로는 사물 인터넷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왜 사물 인터넷인가? 자, 사물 인터넷은 가장 크게 성장 중인 IT 분야 중 한 분야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스마트 센서나 장비들이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화 되어가고 있는 핵심 기술이죠. 여러분들의 업무나 생활 곳곳에 자동화할 수 있는 요소들의 사물 인터넷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스마트 센서, 사물 인터넷 제품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여러분 근처에 많이 설치가 될수록 분산 컴퓨팅 파워가 커지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의 힘은 점점 막강해지고 사물 인터넷 범위가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RAD 스튜디오에서는 RTL 연결로 사물 인터넷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앱 테더링. 자, 앱 테더링은 VCL 또는 파이어몽키의 앱과 앱 사이에 자동 연결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앱과 앱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원격에 있는 명령을 전송할 수 있는 RA 스튜디오만의 기술입니다. 자, 앱 테더링이 프로토콜이 확장이 되고 암호화 잠금 기능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블루투스는 T 블루투스와 T 블루투스 LE 컴포넌트 그리고 비콘 등의 지원이 있는데요. T 블루투스 LE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에서 T 블루투스 LE를 지원하는 등 강화가 되었고 에디스톤 등의 구글 포맷, 비콘 등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HTTP와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TCP/I와 IP 기반의 디바이스 또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1 벨린에서 새로워진 IoT 기능은 이미 제공 중인 기술의 확장이 있습니다. 더 많은 블루투스 LE 표준 및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강화된 안드로이드 웨어,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이어 UI 프리뷰 등으로 제공을 해주는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물 인터넷 아키텍처, 자, 메타데이터 중심의 컴포넌트 생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있고요. 그런 기기들에서는 신호의 종류 그리고 신호의 규격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메타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컴포넌트를 게디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바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기용 컴포넌트들을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팅포인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RAD 서버의 확장인데 여러분들의 사물 인터넷 기기나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가 바로 백본에 여러분들의 백엔드 쪽으로 접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팅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0.1 벨린에서는 블루투스 지원 기능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자, 윈도우 10 그리고 윈도우 RT에서 블루투스 LE를 지원을 하게 됐고 블루투스 광고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비콘인지 등의 이제 광고 데이터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비콘 같은 경우에도 에디스톤 비콘을 새롭게 지원을 했고 이 에디스톤은 구글 포맷이고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콘 펜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에디스톤 그리고 윈도우 10을 지원을 하도록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 띵커넥트, 자, 사물 인터넷 연결 프레임워크고요. IoT 스마트 디바이스 센서 웨어러블용 개발을 위해서 게디 패키지 매니저에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시중의 장비들도 바로바로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 있고 사용 방법이 매우 쉬운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띵커넥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띵커넥트는 툴스의 게딧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인터넷 오브 띵 메뉴를 획득하면은 약 52가지의 종류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 센서 등등의 컴포넌트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다양하죠. 이렇게 스마트 전구도 있고 심장박동 센서 그리고
스마트 도어 등 뭐 락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요걸로 한번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까요? 자, 인스톨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물어보고요. 자동으로 이런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된 패키지들은 그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각각의 컴포넌트가 툴 팔레트에 추가가 되는 형식입니다. 자, 기존의 프로젝트는 닫고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샘플 프로젝트가 추가가 되고, 툴 팔레트에 보시면은 인터넷 오브 띵즈에 지금 추가한 요 컴포넌트죠. 디베라 라이너 링크 라이트 벌브라는 컴포넌트네요. 자, 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요 샘플 코드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엔 띵포인트, 엣지 서비스인데요. 자, 엣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엣지라는 단어가 뭐 경계, 가장자리라는 말이죠. 자, 이렇듯이 다양한 이제 사물 인터넷 그런 장비 그리고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센서들이 바로 이제 그 백엔드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보안적인 위험 또는 IP 대역을 각각 할당하기에 어려운 실질적인 환경 등의 제약으로 중간에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띵 포인트 서비스를 줘야 됩니다. 띵 포인트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의 장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백엔드 서비스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띵 포인트고요. 자, 이 엣지 모듈은 뭐 빌드 및 배포용 소프트웨어 단위의 그 소프트웨어 단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제 백엔드 즉 백본으로 주변 장치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집 전후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처리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그 백엔드 서버로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요런 이제 장비들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서버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캐시를 띵 포인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매번 서버에 가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REST API를 통해서 뭐 EMS 서버 등과 양방향 통신을 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을 띵 포인트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물 인터넷 엣지의 데이터 흐름은 자, 일반 뭐 클라이언트 앱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RAD 서버 쪽으로 즉 이전에 EMS 서버였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띵 포인트를 통해서 블루투스나 지그비 같은 Z웨이브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통신을 하고, 띵 포인트가 필요한 데이터들만 필터링해서 RAD 서버로 전달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이런 흐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RAD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AD 서버는 그 종전에 EMS라는 이름이 RAD 서버로 새로운 브랜드로 출시가 되었고요. 기능이 더욱 막강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 RAD 서버는 2분기 출시 예정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내용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RAD 서버는 멀티티어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자, 턴키 방식의 RAD 어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자, RAD 서버로 별도의 백엔드 서비스를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 엔드포인트, 즉 그 원하는 기능을 그 델파이나 C++ 빌더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면은 REST, JSON 엔드포인트로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JSON 형태로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AD 서버를 통해 외부의 서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연결을 통합해서 클라이언트의 연결 포인트를 하나만 둘 수 있는 통합 미드레이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 그리고 내장된 사용자 관리 그리고 푸시 알림, 사용자들의 위치 추적, 뭐 디바이스 정보 등과 같은 그 멀티티어의 핵심 기능을
네, RAD 서버를 통해서 손쉽게 네,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REST 엔드포인트 퍼블리싱,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들을 REST 형태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접근에 대한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API를 분석하기도 하고, 데스크탑과 모바일 웹 등에서 그 엔드포인트로 접속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별도의 이제 서비스들과 그 RAD 서버가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RAD 서버를 통해서 다양한 그 또 다른 미드웨어 또는 서비스들에서 그 서비스를 받아갈 수 있는 통합 미드웨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푸시 알림, 사용자 또는 그룹 관리, 그리고 데이터 등을 뭐 제이슨으로 제공을 해준다든지, 사용자 위치나 근접 거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 등을 RAD 서버를 통해서 손쉽게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타사의 백엔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3K 달러, 네, 이렇게 뭐 IBM 같은 경우에 110K 달러,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00 정도가 되네요. IBM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RAD 서버 같은 경우 효율적인 비용을 제공을 할 것이고요. 자,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99불 이하, 그리고 서버당 5K 달러 이하로 아마 사용하게 될 예정인데, 아마 국내 출시했을 때는 가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RAD 서버는 그 2016년 2분기에 출시 예정이고요. 하지만 10.1 베를린 사용자들은 바로 이제 지금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